안녕하세요. 달고미가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주인공은 박지훈 강사님입니다. 뭔가 등장부터 사실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초대를 했고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중 촬영하고 있는 프리다이빙 강사 공수입니다. 제가 박지훈 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언제 만났죠? 2017년이나 18년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프리다이빙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났던 것 같은데 저를 먼저 보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쪽에 건너편에 보면은 제가 다니는 수영장은 빗내림이 굉장히 좋아요.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뭐지? 야 엄청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한 사람들이다. 고인물 엄청 고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제가 고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 그때는 고수가 아니었어요. 같이 다이빙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처음 박지훈 강사님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레벨 아마 1 아니면 2. 네,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이퀄라이징 되게 안 돼서 정말 힘들어했을 때 그때는 좀 놀라셨다고 했죠. 우연찮게 카페에 있는 K16 선수 들어갔어요. 그때도 고민쌤은 뭔가 촬영 찍히고 셀카 찍고 막 이런 거 그때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죠. 사진을 찍는데 이퀄이 안 되니까 힘을 내가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힘들었죠. 제 이퀄라이징을 도와주신 강사님. 그리고 사실 저도 물공포증이 되게 있었던 한 사람이라 저는 강사님도 혹시 물공포증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땅끝 해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바다에서 많이 한국에서 많이 놀았는데 위험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사실 발이 닿지 않는 곳은 정말 심적인 압박감이 심거든요. 저도 되게 물공포증이 있었고 강사님 영상을 보면 저 사람들이 물공포증이 있다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제 무릎 위로 바다에 전혀 안 들어갔어요. 발만 담그는 수준이었고 사실 저는 수영부터 스쿠버 다이빙 좀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물공포증이 있어도 이 프리다이빙 할 수 있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 물공포증 있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차츰차츰 없애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프리다이빙 오시는 분들이 저는 물공포증 너무 심해요.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숨은 어떻게 참아야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포증이 심했던 기억에 남는 교육생 있어요. 있습니다. 이나 신나 바로 정말 힘들죠. 어느 정도였어요? 일단 발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 발이 닿는 곳에도 풀장을 보고 발판 있는 데 가면은 이런 것만 있어요. 엄청 심했어요. 그 정도의 교육생이 있구나.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없었는데 발판에서 못 뛰는 사람 무섭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공포증이 있다가 몇 번 나오시고 발을 좀 뗄 수 있었나요? 5번에서 7번 정도일 때부터는 그렇게 잘 심했어도 이렇게 했죠. 와. 여러분 5번에서 7번이면 누구나 물공포증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했어도 제가 항상 교육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옆에 사람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기죽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금방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5번 나오면 다 수준이 똑같아요. 처음에 잘하고 못하고는 그 나이세가 여러 번 수영장에 나오셔서 강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함께하면 진짜 안전하게 다이빙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위험하신 분들이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수영하신 분들이 프리다이빙을 안 하는데 엄청 많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진짜 이거는 위험해요. 제가 웃으면서 좀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주위에서 보는 교육생분들 중에 첫 번째는 남자분들 중에 내가 소시적에 물에서 물 깨었다, 내가 수영을 10년 했네, 20년 했네, 어렸을 때 섬에서 태어나서 이런 분들. 맞아요. 잘해야 되니까 우리 또 긴장이 되잖아요. 안전이랑 이런 게 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틱한 교육생은 지금 레벨 몇 가지 취득하셨어요? 지금 현재 마스터 교육생입니다. 와 레벨 4까지. 그러면 보조 강사거든요. 26m까지 가보고 나 이렇게 물 무서워했었는데 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은 얼마 만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다이빙 하신 지 이제 2년째 됐거든요. 2년 차? 와 그래도 2년만 그렇게 혹시 절대 추천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면 프리다이빙 진짜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런 생각할 때 잠수 풀장에서 해요. 수심 5m예요. 일반 수영장은 2.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에요. 1시간 하고 쉬고 이런 게 있는데 물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해도 수영하고 계세요. 또는 프리다이빙에서 안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버디. 근데 나는 낯가림도 엄청 심하고 하니까 구석에서 혼자 할게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교육생이 있었거든요. 버디를 지정을 해준다는 거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심장마비가 나는 안 오겠지. 나 지금 너무 건강한데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안전이랑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버디 지정해주세요. 그럼 강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버디 하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나 혼자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딱 지어준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잔소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신 분들은 저는 프리다이빙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기적이지 아니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2026년도 버킷리스트 프리다이빙이신 분들한테 혹시 언제 배워야 될까요? 인스타 DM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2026년도 버킷리스트가 프리다이빙이에요. 강사님 인스타그램 보고 제가 꿈을 키워왔는데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미 배우고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배워야겠다 하면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가까운 강사님께 연락을 한번 해서 교육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여름 휴가 때 가면 보통 프리다이빙을 바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두 번 배우면 인스타에 거북이랑 찍은 거 있잖아. 그렇게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강사님 어떻게 생각해? 물론 네. 그 한두 번 안 배우고 가는 것보다 배우고 가는 게 낫죠. 근데 상상이랑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죠.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고 물속에서 몸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했을 때 가시면 야, 내가 이거 왜 이제 배웠을까?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제 교육생 중에 길리에서 만난 교육생이 있어요. 제 인스타를 보신 거예요. DM이 왔어요. 스노클링 업체에 되게 비싼 거 끊었어요. 사진 잘 찍어준대요. 달고미님처럼 찍힐 줄 알았대요. 프리다이브를 안 배우고. 근데 그날 바닷물을 한 6번, 7번 드시고 멘탈이 나가셔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1m도 안 내려왔거든요. 수심을 내려가려는데 안 되는 거야. 진짜 그 목숨이랑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포인트 가자고 했는데 그 가이드가 안 간다고 하고 다시 집으로 와서 그 다음에 저한테 프리다이빙 교육을 신청을 했어요. 여름 휴가 때 바다에 가서 예쁜 영상 찍히고 싶으시면 적어도 1, 2월 달에는 시작을 해서 한 달에 몇 번은 물에 들어와야 될까요? 쉬는 날마다 들어야죠. 뭐 몇 번이 아니라 10번 들어온 사람과 15번 들어온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수중 촬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중 촬영할 때 이런 모델은 찍기 쉽더라. 포즈를 잘 잡는 걸 떠나서 내가 사진을 이쁘게 찍히고 싶다. 그러면 일단 본인이 잘하는 게 중요하죠. 딱 이쁘게 이렇게 했는데 후력 조절을 못해서 우렁 올라가 버려요. 결국은 작가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떠라 3m 여기 뭐 중성구력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은 구력에서 유지해라. 잘한다라는 표현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잘한다라는 거야? 물속에서 신호를 어떻게 주세요? 저는 뒤에 다른 데를 가거나 먼저 내려가 있던 거죠. 일부러 물속에서 이거 또는 위험한 거가 있을 때 크랙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주변에 제가 봤을 때 들이칠 것 네. 같다 하면 물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고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수신호가 되게 중요해요. 물속에서 수신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작가와 소통을 하실 때는 작가님 무조건 얼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럴 여력이 없겠죠, 이제 초보자분들은. 프리다이빙 배우고 나서 교육생들이 끝나고 하는 말 중 기억에 남는 3가지라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걸 왜 이제 배웠죠? 진짜 배울 걸 그랬어요. 이게 일단 가장 많고 너무 재밌었다? 아니면은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쉽다 어렵다 이 느낌보다는 숨차는 게 혹시 쉬울까요? 인내심 좀 필요하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혹시 얘기해 주시면 물공포증도 엄청 심한 분이 있고 막연하게 그냥 물이 무슨 경험해보지 않은 거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물공포증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물에 들어가 보면은 처음 입문 레벨 1레벨을 하고 나면은 물공포증 있다면서 물공포증이 없네요? 하면은 막 웃으세요. 그건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죠. 실제 물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스노클링 하는 것조차도 무서웠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하면서 좋아하시죠. 안 해본 경험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 많이 하실 거예요. 프리다이빙이라고 하면 막상 딱 5m에 와서 바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이 닿는 곳부터 마스크 착용 방법, 숨어 쓰는 방법, 스노클 호흡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진짜 슈트를 입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죠? 전신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구명조끼 입고 아래 내려가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프리다이빙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영 못해도 가능한가요? 몇 번 들으셨어요 혹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요. 저도 이걸 배울 때 수영을 할 줄 알아서 배운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마스터 레벨일 때도 오리발을 벗고 발판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수영을 못하고 노핀이라고 하죠. 노핀 못하고 수영을 못하니까 마스터 때도 저는 계획을 하고 다녔어요. 수영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영이랑 전혀 다른 스포츠고 스쿠버 다이빙을 못 하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프리다이빙 강사 취득할 때는 수영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만약에 강사를 취득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하시는 게 좋죠. 단체에 따라서 수영 평가가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긴 한데 꼭 평가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강사인데 수영을 못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할 줄 알면 좋겠죠. 강사님에게 프리다이빙이란 어떻게 하다가 낙지랑 문어 잡으려고 시작한 프리다이빙이 이러고 있네. 저는 정말 많은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웬만한 모든 거 다 해봤어요. 경비행기 빼고.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지도 몰랐고 이렇게 될지도 몰랐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재미있게 하고 있었던 거는 프리다이빙. 요거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제 삶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태어난다면 첫 번째 알려주고 싶은 게 프리다이빙이거든요. 그만큼 되게 재밌는 레포츠니까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두 번 나오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두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이퀄라이저 귀가 아파요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레벨 1을 되게 힘들게 땄어요. 3m에서 5m 내려갈 때 어거지로 처음에 내려갔어요. 근데 귀에 멍이 들었어요.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저는 3번 갔는데 그 당시에는 프리다이빙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자존심 상해. 물속에서 그냥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무식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다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기상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레벨 2도 힘들게 취득을 했는데 2가 이제 10m잖아요. 3는 프린젤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퀄라이저 방법에도 발살바와 프린젤이 있는데 프린젤 기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박지훈 강사님이 되게 전문가세요. 해보라 하잖아요. 일단 그게 안 됐죠. 이거를 어떻게 올리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계속 했어요. 그 단계 이후에 제가 새벽에 영상 찍어서 막 보낸 적도 있어요. 새벽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뭐 되는 거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라. 그랬더니 돼버렸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결론만 얘기하자면 제 코가 헐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 혹시 연습해보셨나요? 코가 여기 다 얼었었고 입 천장이 다 따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2주 만에 해냈습니다. 제 목표는 1년이었거든요. 정말 피 터지게 연습하고 차 안에서도 연습하고 뒤집어서 연습하고 침대에서 연습하고 코가 여기 다 헐었는데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있어요. 프렌즈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일단 입금할 거예요. 맞아요. 100만 원 주고 사고 싶다. 저처럼 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이 콜이 안 될 때 어떤 거 먼저 체크하세요? 일단 여기가 잘 움직이는지 했을 때 이게 움직이는지 먼저 체크하고 가장 큰 포인트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은 영국의 쪽에 뼈뿌리가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붙었다 떨어지는 거는 붙음으로 인해서 영국의 위쪽에 있는 공기를 밀 수가 있다는 포인트거든요. 거의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정말 안 되시는 분들 3단계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연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뼈뿌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정답은 아닌데 허밍을 하게 되면 피강이 떨리게 되죠. 하면서 그대로 천천히 코를 막아서 코를 최대로 부풀려주세요. 내 힘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푼 상태에서 우리가 하듯이 혀 움직이는 거 있죠. 그걸 한번 해보시면은 귀에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미세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원리는 똑같거든요. 안 움직이거나 소리가 안 난다. 그럴 때는 또 물을 머금고 혓바닥 위에 물을 머금죠. 그 자리에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 대신에 물을 넣고 똥문이 열리거나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하면은 물이 새거나 이빨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단계가 정말 다른데 저는 정말 일도 안 됐던 교육생이고 강사님도 안 되셨어요. 안 됐던 사람들이 교육생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안 됐던 분들을 보면 연습을 안 하시고 풀장에 오세요. 아유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연습을 해본 결과 지상에서도 안 되는데 물속에서 될까요? 정말 수압과 이 압력에 거꾸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압력을 이겨내고 저희가 또 그만큼 불어야 되고 숨도 참고 있고 마스크도 불편해 슈트도 불편해 지상에서 진짜 많은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콧볼에다가 바람 넣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배에 힘 빼세요? 너무 안 빠져. 이거 배를 내 힘을 어떻게 빼라는 거야? 헬스장 가서 웨이트 처음부터 10kg 들어가면 들 수 있어요. 1kg는 어때요? 1kg부터 좀 들만하네? 그럼 2kg, 3kg 나중에 10kg 들면 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시키는 뭔가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는 보여주실 거 있나요? 저는 이제 이퀄 교육 세미나를 하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이퀄 툴이죠. 현재는 잘 안 되는데 굳이 이걸 바로 쓰는 단계도 아니에요. 되게 많이 썼죠. 풍선에 바람을 넣은 다음에 코로에서 입으로 공기 빼고 입으로 해서 코로 공기 빼는 거 이 연습 많이 하기는 해요. 프렌젤뿐만 아니라 벨살바나 프렌젤 또 흔히 발렌젤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이퀄 툴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불어 넣어준 압력을 게이지로 쭉쭉 올라오게 하는 이건 얼마인가요? 이것이 한 8만에서 한 20만 원 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는 뭐가 안 되잖아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교육을 제가 했을 때 강사잖아요. 저는 이퀄 레슨을 갔어요. 이퀄을 가르치는 강사님들 레슨에 비용을 주고 들었거든요.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주고 저는 교육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퀄이 안 되는 분들한테 진짜 제발 이건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왜 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는 거죠. 왜 물속에서 자꾸 이퀄라이징 연습을 해요? 이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물에서 놀고 스트레스를 푸세요. 물속에서 하는 것보다 물 밖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달고니 쌤이 이퀄 교육 해주신대. 그래? 그럼 나도 갈까? 너도 같이 가자 했고 가요. 물으러 와요. 막상 해보면은 내가 잘 안 되는 구간들에 걸려요. 그러면 보통 뭐 하고 있느냐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힘 빠지고 이퀄이 정말 간절하신 분만 좀 오면 좋겠어요. 뭐가 좀 안 되면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강사님한테 문의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저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와 저 무슨 누구야 라고 그때는 이퀄라이징이 5m 겨우 됐을 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목표가 뭐였냐면 사이판 15m 바다 아래 자전거 포인트가 있었어요. 나도 저 자전거에서 영상 찍히고 말테야. 그럼 어때요? 연습해야지.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면 저처럼 말 터지게 안 그러면 아이고 안 되네 나 그냥 프리다이빙 프렌즈 항상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혹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안 할 선택과 해야 될 선택 이건 다시는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거 있나요? 강사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배운 교육생이 뭐가 안 되고 하면은 사실 저는 엄청 속상하거든요.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 아마 코미쌤도 많은 부분을 동감할 건데 안 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술을 많이 먹고 오신다든가 그날 PT를 엄청 빡세게 받았어. 아니 후전선수면서 그런 것도 좀 안 하면 좋겠고 10년 전으로 갈 수만 있으면 좋죠. 10년이 젊어지는데 젊을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진가로서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 처음에 되게 많이 찍어주셨던 작가님이세요. 수정 모델도 되게 많이 만나셨을 건데 기억에 남는 모델 혹시 3분 있으실까요? 첫 번째가 코미쌤, 두 번째가 저랑 같은 팀에서 하고 있는 꽁쌤. 코미쌤은 사실 저도 처음부터 사진을 잘 찍지 않고 처음부터 프리다이빙 강사도 아니었잖아요. 찍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야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찍혀줬죠. 옛날에 많이 저한테 찍혀줬었던 코미쌤 친구 중에 하나쌤이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쌤을 고르라고 저는 그렇게 먹어요.
찍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작가님들 많이 작업을 했잖아요. 저만 생각하진 않아요. 촬영하러 들어가면 숨을 오래 참거든요. 대부분 작가님들은 사실 위치만 봐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찍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의 컨디션 힘들어 보이면 저도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많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맨날 한 번 내려가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번 내려갈 때 하나씩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빛을 좀 볼 줄 아는 거예요. 가운데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산호나 진짜 펀다이빙 할 때 주의할 점 되게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펀다이빙 특집으로 해서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걸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진짜 펀다이빙 잘하려면 이런 것들 저는 어느 정도로 한번 다쳐봤냐면 발끝에서 여기까지 손톱 다 찢어져 봤어요. 비키니 입고 겁없이 들어간 거죠. 이제는 절대 위험한 다이빙 하지 않고 예전처럼 목숨 걸고 하지 않아요. 안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달고미가 만난 사람들 첫 출연자로 이렇게 와주셨는데 프리다이빙 처음 했을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고 촬영도 많이 해주시고 그 덕에 저는 또 누군가에게는 인플루언서라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구독자보다 호미쌤이 안 유명하고 했을 때는 어디 가서 사진 찍자 하면 다 왔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원체 바쁘니까 네,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스케줄이 좀 바쁘기는 해요. 진짜 타임테이블 짜서 가는데 직업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는 찍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너무 피곤하면 이퀄이 잘 안 되거든요. 컨디션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목표가 있으신가요? 2026년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잘 되고 사고 없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프리다이빙 리코르 평화예요. 물속에서 되게 고요한 공간을 즐기는 거잖아요.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잘 즐기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머메이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다이빙 강사이자 머메이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껌껌 강사입니다. 왜 강사님 껌껌이죠? 본명이 김정은이다 보니 북한 김정은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물개 소리를 표현해서 김껌껌 강사로 예명을 지어서 활동 중입니다. 절대 잊지 못할 닉네임이에요. 관심이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 머메이드를 배울 생각을 거의 하진 않았거든요. 이너복 입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몰디브를 갔다 왔다가 몰디브에서 이너 영상을 좀 보고 해외 나갔을 때 이너복을 입고 촬영하려면 안전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이너복을 입으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머메이드 교육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어떻게 오시나요? 대부분 이제 영상이나 수중 사진 저도 저렇게 잘 찍히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머메이드는 수영 못해도 가능한가요? 수영을 내가 잘했다고 해서 머메이드를 또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머메이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메이드를 저는 사실 강사를 취득하고 그래도 물에 익숙해질 때 찾아갔잖아요. 네네. 근데도 사실 프리다이빙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프리다이빙과 머메이드 뭐가 조금 다른가요?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는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머메이드 다이빙은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더 우아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도 맞춰져 있고요. 일단 핀 자체가 달라요. 프리다이빙을 할 때는 다이핀을 쓰죠. 양발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머메이드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모노핀이라고도 하고 머메이드 모노핀, 머메이드 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핀은 두 다리가 일단 묶여요. 초보분들이 그냥 처음 왔을 때 체험이라고 해서 바로 머핀을 신겨버리면 터닥거리거나 일단 난리가 납니다. 네. 체력 소모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머메이드 배우면 다이어트 할 수 있나요? 저 왜 이렇게 됐죠? 우리는 거의 한 10배로 먹잖아. 아, 그쵸. 네, 그래. 근데 이제 다이어트에도 처음에는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이제 몸을 사용할 줄 모르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몸을 사용해서 다이빙을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이든지 힘 빼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사실 머메이드 다이빙도 힘을 빼고 우아하게 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가는 게 일단 어렵지만 그 전 과정들은 보통 몸을 엄청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집니다. 머메이드를 처음 하시려는 분들이 오셔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라든지 저도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나요? 두 번째가 이너복, 아웃핏을 빨리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으세요. 저도 그래요. 이너복을 처음에 가면 바로 입어볼 수 있어요. 입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너복을 입고 바로 다이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도 입혀드리고 사진, 영상 예쁘게 찍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단점을 생각하면 사실 이 사람이 물에 대한 적응도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합법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너 머메이드 교육을 배우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예 물을 무서워하셨던 분들이라면 엄청 짧은 스노클링 쇼핀이라고 하죠. 그 쇼핀을 신기고 스노클링을 먼저 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피니, 돌핀킥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수면에서 적응이 됐다 하면 이퀄라이징 알려드리고 수면 밑으로 한 3m 정도 수심에서 구력을 좀 맞춰서 연습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되게 다양해요. 옆으로 가는 방법, 뒤로도 가는 방법, 드릴이라고 하죠. 사방향, 360도 드릴, 제일 기본적인 강사님 저도 그것도 진짜 못 치거든요. 저도 좀 힘들었어요. 저 기억나요? 저 같은 몸치들이 많나요? 아 진짜 엄청 많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풀어서 많이 설명드리고 물속에서도 시켜드리고 몸치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상으로 꼭 다 찍어서 피드백을 계속 해드립니다.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면 방향감각이 없어지거든요. 분명 여기 앞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미세한 각도 하나의 방향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네네. 숨도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머메이드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딥스테이션 앰버서더를 하면서 머메이드 복을 입고 그냥 내려갔단 말이에요. 완전 프리다이빙 하니까 촬영용으로 10m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릴렉스하고 안전하게 올라와
배워왔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머메이드로 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이 정해져 있나요? 제가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아웃핏을 입고 개방수역, 바다로 나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다나 개방수역으로 인정된 풀장, 예를 들어 이제 딥스테이션이 있겠죠?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7m에서 12m까지는 가능해요. 풀장마다 또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딥스 같은 데에서는 10m 더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규정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보미쌤이 느끼셨던 것처럼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테일의 크기와 원단의 두께의 차이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게 힘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원래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는 누가 이렇게 밑에서 날 잡아당기는 느낌? 내려가려고 하면 누가 나 내려가기 위해서 막 잡는 느낌? 바다가면 더 심해요. 생각보다 와 진짜 보통 아니네. 되게 쉬워 보여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듦을 알고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두 발 묶인 채로 5m에서 유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되게 안전하게 초보자부터 구매를 해주시니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나를 좀 표현해보고 싶으신 분들, 나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싶다. 최근에 이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물 밖에서의 나와 물 속에서의 나는 다른 사람인 거를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스크 쓰고 예쁜 옷 입고 이러면 어차피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소중 촬영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오시는데 인어복 입으면 그냥 인어공주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혹시 있나요? 다 힘들지만 다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닝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부력 조절. 스쿠버들은 호흡기로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숨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레스큐나 비상시, 자가탈착 같은 저는 발판에서 교육을 다 끝내고 나가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힘 빼는 거. 제일 힘들었죠. 프리다이빙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제가 모노핀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힘을 어디에 줘야 되고 힘을 빼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머메이드를 제가 해보고 느낀 거는 모르고 그냥 할 때랑 몸을 쓰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어느 정도로 각도를 되게 과하게 벌리잖아요. 영상을 봤더니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버블로 하트 만드는 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한 번에 안 됩니다. 쉬운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자주 나와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이렇게 편했다라는 교육생 있나요? 있습니다. 엄청 일단 뻣뻣하고요. 몸을 아예 사용할지 모르는 약간 것 이런 같은 목각이네요. 거의 광어? 화로? 파닥거리는 본인도 그걸 다 알고 오셔요. 한 6개월 정도 엄청 풀장에 자주 나오셨어요. 번개 열리면 계속 참여하시고 그럼 저도 다른 교육생분들 있지만 눈길이 계속 가죠. 저는 엄청 열심히 하신다. 계속 중간중간 영상 찍어드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지금은 거의 프로 인어. 오,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죠? 네. 그게 몇인가요? 레벨? 안전상의 이유로 3레벨에 있습니다. 머메이드도 라이센스가 1, 2, 3, 4까지 있나요? 아니요, 3. 그 다음에 항상 가요? 네. 3까지는 하시고 꼭 안전하게 인어복을 착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어 초보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꼭 SNS나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보면 엄청 늘씬하고 막 예쁘시고 잘하는 분들의 영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엄청 높게 가지고 오셔서 고생하면서 연습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천천히 배워도 괜찮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다이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머메이드 다이빙은 일단 물속에서 우아함을 표현하는 나를 보여주고 감상하는 다이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쁨의 기준은 굉장히 사람들마다 주관적이라 다 다르거든요. 남들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너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배워가셨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물속에서 나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다이빙이건 머메이드건 2026년도에 뭐든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목표가 있으신가요? 머메이드 크루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여름에 어딜 가서든 아웃핏을 입고 예쁘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춥잖아요. 안 나와요. 저도 추워요. 움직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아요. 마음 먹었을 때 빨리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수영장 안은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여기까지 뻥쌤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